건강한 치아 하나가 갖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3천만 원에 해당한다는 게 바로 치과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계산해 보면 사람의 치아가 32개니까 다 합치면 한 1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 집 주치의에서는 이 소중한 치아를 지키는 비발치 치아 보존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치과의 한원섭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근데 건강한 치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네. 치과는 워낙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럴 네.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감기, 저절로 괜찮아지는 감기와 달리 치과 질환은 저절로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참다가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자연치아를 빼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충치라고 불리는 치아 우식증과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주 질환입니다. 보시다시피 충치로 치아가 너무 심하게 썩어 윗부분은 다 썩어버리고 치아 안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씌워져 있는 치아의 경우 안이 충치로 완전히 없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성인의 한 70% 정도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는 부분이 잇몸에 염증이 생긴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못된 칫솔질로 치아에 치태가 침착되고 치태가 결국 치석으로 변해 잇몸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결국엔 치아와 치아신경, 치아뿔이 잇몸으로 전파되고 치아를 지탱하는 치조골을 손상시켜 나중에는 치아가 흔들리며 빠지게 됩니다. 치주 질환은 통증을 동반하기 전까지는 그냥 약간 시리거나 양치질할 때 피가 나는 정도밖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진행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치주 질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늦기 전에 염증의 확산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늦기 전에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군요. 충치가 생기고 신경이 상하고 염증이 생기고 네. 한번 뚝이 무너지면 네. 그 다음 치료가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성공률은 떨어집니다. 네. 치아도 몸 안에 있는 일종의 장기인데 환자분들이 다른 수술을 많이 두려워하시면서도 이를 뽑는 거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런 분들도 뽑고 나서는 항상 그 치아의 소중함을 더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치료로 자연 치아를 네. 손상된 치아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가 흔들리면 곧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웬만한 충치와 치주염은 뽑지 않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해지는데 네. 소개를 좀 빨리 해주시죠. 네, 대표적인 자연치아 보존 치료 방법이 신경치료라고 하는 근관치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네요. 네. 예. 신경치료는 충치가 깊거나 치아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받는 치료입니다. 치아 안쪽에는 미세혈관이나 신경이 분포된 신경관 부분이 있는데요. 감염된 치아 신경을 철저히 소독하고 제거해서 자연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환자분은 충치로 인해서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가득 차 있었는데 네. 신경을 제거한 후 신경을 제거한 공간에 치과 재료를 이용해 신경관을 메워서 보시다시피 자연치를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신경치료의 성공률은 약 90%입니다. 신경치료가 불가능하신 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네. 치아가 너무 손상됐거나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경치료 방법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한 80% 정도에서는 외과적 수술 방법으로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치아 보존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12살 무렵에 계단에서 넘어져 치아가 거의 뽑히는 상황까지 갔었던 분입니다.
치아를 다시 넣어 고정했지만 뿌리가 녹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녹아간다고, 예, 이를 뽑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뽑기는 좀 그러고 치아는 자연 치아를 가지고 있고 싶어서 치과를 몇 군데 다녔어요. 다행히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는 치근단 절제술로 손상된 뿌리 끝만을 절제해서 살렸습니다. 수술하고 난 엑스레이 사진이 나가는데요. 네. 잘려나갔던 부분이 다시 자연스럽게 재생돼 있습니다. 수술 후 약간 부을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통증도 적고 일주일이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다시 6년 만에 치아 뿌리가 다시 조금 녹으면서 다시 녹은 부위를 제거하고 인공뼈로 채우는 수술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이제 내일을 지켰으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불편한 거 하나 없이 원래 예전에 내 입처럼 뭘 먹어도 이렇게 이제 싫은 거 하나 없이 이렇게 잘 씹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치아 뿌리 하나에만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뿌리만 절제해 치아를 보존하는 치근 절제술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아를 뽑아서 치료하고 다시 심어주는 치아 재식술입니다. 신경치료나 치근단 수술로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 자연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 치아를 발치해서 직접 보면서 신경의 염증을 제거하고 다시 심어주는 시술입니다. 특히 한번 신경치료를 했는데 다시 염증이 생기면 재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아 재식술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 이 다른 걸 뽑아서 뭐 이식하는 방법도 들었는데 네, 자기 치아 이식술이란 방법인데 본인의 사랑니를 뽑아서 치아가 필요한 위치로 옮겨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치아를 이식하기 때문에 감각이나 씹는 느낌, 비용 면에서 더없이 좋지만 우선 이식해야 될 사랑니가 없으면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식해야 될 곳에 그 뼈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방법도 다양하고 환자도 많은 시간과 고통을 수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그만큼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고 그다음 입냄새가 계속 나고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가 흔들리면 빨리 치과 의사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우리 입속은 복잡하기 때문에 입솔진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마다 치과에서 자신의 치아와 잇몸을 점검하고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런던 치과의 한원섭 원장님과 함께 치아 보존 시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